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1.29 공급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공급대책인데 그걸 총정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역대급 논란이 됐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월 27일 멤버십 영상에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는 8억에서 11억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현재 10억대 아파트 상승세가 지금 10억 전후까지 왔어요. 더 늦으면은 매물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유주택자분들 중에서 집값이 올랐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으로요. 멤버십 가족분들께 다른 인생을 선물합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1.29 공급대책의 규모는 6만호였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에요. 과거 2020년 8.4대책, 5.6대책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규모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판교 2배 규모로 공급 계획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에 32,000호, 경기도에 28,000호, 인천에 1,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서울 지역에서 32,000호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는 거의 영끌했다는 표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 용도별 분류 보겠습니다. 공공부지가 43,5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6,300호, 그리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이 9,900호입니다. 자, 보면 서울 지도를 보면요. 고루고루 배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방안 좀 굵직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일원에 12,600호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과천시에서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사령부로 9,800호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기존에 1만호 규모의 과천지구가 있었고 가련지구까지 위치했는데 추가로 공공택지가 9,800호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태릉 CC는 6,800호 규모로 나왔고요. 독산 공군부대가 2,900호 규모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 여기가 한 6,000호 정도 규모가 나올 거라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발표는 2,900호 규모로 줄어들었네요. 먼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1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6,000호였거든요. 이것을 4,000호 늘리는 계획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6,000호에서 8,000호까지 늘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1만호 공급 계획을 요구했었고 합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만호 공급 계획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용산 캠프킴에서는 2,500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나왔어요. 원래 당초에는 예전에 이제 2020년에 3,000호 공급 계획이 나왔다가 그게 다소 좀 줄어든 채로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크고 작은 부지에서도 한 1,000호 이상 공급 계획이 나와서 용산구 전체적으로만 보면 1만 3,000호가 넘어요. 다음은 과천 경마장인 방첩사령부 부지입니다. 과천 경마장 레츠런파크에 그리고 국군 방첩사 사령부를 통합 개발해서 9,8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아파트만 짓는 건 아니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준을 상회하는 자족용지를 확보해서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주택이 같이 들어가서 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이제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과천 경마장이 과천 시민들을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더 좋지 않겠냐, 여기에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AI 테크노밸리 기업체까지 들어오니까 과천에는 좋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태릉 CC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 태릉 CC를 문재인 정부 때 1만호로 공급 계획을 했다가 이게 문화재하고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가 의혹을 가지고 6,800호 규모로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던 거 교통대책도 수립해주고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입지는 좋습니다. 구리갈매 역세권지구, 구리갈매지구 합쳐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독산 공군부대입니다. 금천구에 위치한 이제 알짜 입지죠. 여기 2,900호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오염토 정화 작업을 거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성남에는 신규 공공택지 두 곳이 지정됐습니다. 합쳐서 한 6,300호 규모가 되는데요. 성남시청 북쪽 그리고 이제 금토지구 이제 서북 쪽으로 해서 공공택지가 소규모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청소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 방안입니다. 아까 9,900호가 예정이 됐다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쌍문동 연구시설만 1,100호로 규모가 크고 나머지는 다 자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29 공급대책 발표된 입지는 어떤가요?
솔직히 탐나는 입지죠. 뭐 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은 논란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자체 협의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요, 지자체인 반대하면은 공급이 수월치 않았던 과거 사례가 있었어요. 자, 서울시는 이번에 대책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우리랑 협의된 거 아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천시도 정부 추가 주택 공급 지역 지정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계속 이걸 이제 지자체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이제 지자체와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급 계획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탕 논란입니다. 자, 2020년 5, 6 대책에 태릉 CC 1만호, 용산 캠프킴 3,000호,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4 대책에도 용산 정비창 8,000호가 있었죠. 자, 2020년에 나왔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야, 이때도 안 됐는데 지금이라고 될 것인가?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새로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좀 싶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유형입니다. 보도자료 이렇게 나왔어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 공급하여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공급 계획이 이번 계획에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공급 계획을 봤더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성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주거복지 성격으로 들어갈 때 뭐가 문제인가요?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첫 번째는 면적이 작아집니다. 자, 청년과 신혼부부가 뭐 34평 있는데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적이 작게 들어가요. 두 번째는 무엇이다? 온전한 분양보다는 임대나 공공자가주택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똑같았어요. 시장에서는 야, 분양 물량을 늘려라고 난리인데 야, 우리는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은 안 부족하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시장의 공급을 늘리겠다. 그렇게 나왔던 게 무엇이다? 신혼희망타운이었죠. 작은 면적의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뒤늦게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했었죠.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기자가 이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임대와 분양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자,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97 부동산 대책에서 이와 답변이 나왔어요. 임대와 분양 비율, 야, 임대만 공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야, 임대만 공급하는 건 아니다. 다만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추후 LH개혁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다? 상반기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서 이제 신혼부부 등의 적절한 주거 플랜을 제시하겠다. 이번에도 분양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0억 이하 주택의 수요가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정부에 조금 무주택자를 위한 확신을 못 주는 행동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부재였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나면서 규제 완화 등이나 아니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에서 요구한 거 한 78%는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 설립 요건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쟁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하나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도 이번에 보도자를 내면서 이런 내용이 빠진 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요 억제책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0.31%로 서울이 다시 과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개입 타이밍이 분명히 왔어요. 하지만 순수 공급 대책으로만 이 시장 과열을 대응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과거 97 부동산 대책 때 기억나세요? 당시 한강벨트 주변으로 뜨거운 과열이 나타났는데 국토부에서는 순수하게 150만 호 규모의 공급 계획을 이야기하고 공적 주택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더 폭등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례가 다시 재현될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신도시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이번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활용 방안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97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2025년 하반기 중에 3만 원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6천 원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만 발표가 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게 끝이 아니라 2월에도 계속해서 발표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6만호 규모로 유효부지나 공공부지 활용한 공급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4, 5만원보다 더 규모는 많았어요. 자,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급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분양과 임대 비율은 상반기에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다만 논란도 있어요. 입지는 좋은데 이게 또 재탕 논란입니다. 2020년 발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그때도 안 됐는데 지금이라고 다를 것인가 하는 논란. 또 두 번째는 지자체 협의 미비입니다. 지자체 협의가 안 되면 이게 쉽게 공급 계획이 나서기 어려웠다는 전례가 있었죠.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누락됐다는 점도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억제책이 포함이 안 됐어요. 현재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순수하게 과거에 이제 한번 실패했던 공급 대책을 다시 꺼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97 공급 대책의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가 되는 대책 발표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1월 27일 멤버십 영상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알짜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